지난 시간에 얘기한 주제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백호안의 나선 동력학 그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심청 나선 동력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선 동력학의 가침 체계가 무엇이고 그의 특성이 뭐고 그 다음에 나선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나선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각 분야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선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란 건 존재와 인식을 갖다가 우리 동시에 이게 포함하고 있는 언어예요. 이게 마음이란 게.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심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음 하면 심의식 이걸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나선 마음이다. 나선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심의식, 나선 역동적 심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게 표청 의식이고 우리가 이 뇌 현전 의식이고 의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불교로 얘기하면 우리 육식이라는 거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의식에 해당하는 건 의자라는 건 의지식이라는 뜻이고 의지식 이건 칠식에 해당하는 거고 심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심청 무의식이고 심청 무의식에 해당하는 그 무의식 이건 아레아식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팔식이 하고 이거 자체가 또 이 그레이버스의 심청 나선 동력학이 심청적인 이 가치의식이라 했을 때 내가 앞에서부터 쭉 해온 게 이 세 가지. 왜 역동적이냐. 실제로 이제 백호안은 사회심리학자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밈, 나선 동력학의 가치밈은 표청의식만 다룬다고 했어요. 표청의식. 이걸 또 가치밈으로 다룬다. 가치밈. 인지밈과 가치밈이지. 인지밈과 가치밈은 뇌에 의해서 현현 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청의식을 얘기하면서 인지밈, 가치밈, 뇌에 의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물론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얘기하는 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승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의 원리,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가치밈 체계, 그러니까 밈이란 말을 안 쓰고 가치밈식이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가치밈식 또는 의식. 또는 이거 자체는 심의식이라면 나선 마음. 이것이 어떻게 이제 작동하느냐. 현실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 강의의 주제가 인간 의식에 대한 변화와 성장, 치유지, 치유, 성장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청 의식만 가지고 다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했던 건 뭐냐? 왜 표청 의식만 다루냐? 이 사람들은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리더십을 갖다 조직의 리더십을 나선 역동적 가치밈 를 가지고서 그 리더를 갖다 이 사람들은 가치밈을 아주 통달한 사람 위자드란 말을 써요. 나선 달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조직에 대한 가치밈의 변화 조직을 가지고 다루니까 조직이 뭐예요?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 이거 자체의 변화 이걸 다루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고 물론 당연히 오늘날은 21세기인데 이론이 나왔을 때는 80년도 90년도에 미국식 실용주의 그런 리더십을 좀 다뤄본 분들은 다 잘 아는 것들이 말이에요. 그때 나온 그 무수한 리더십 미국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독특한 것이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한 툴과 도구가 이런 그때로서는 이건 대단했던 거예요. 나선 동력학이다 해가지고 인간의 가치민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식 사고로서 그때 시대 미국의 그때 리더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였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이 조직에서 크게는 국가 그다음에 사회 기업, 어떤 이런 걸 했을 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이 변한다는 건 조직에는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과 지향하는 게 있다. 그 조직의 리더, 탑, CEO든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할 땐 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아니고 살아남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변화하고는 다른 거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하는 걸로 보여야만 되고, 특히 미국은 특히 더하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변화는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돼. 의식의 변화. 그럼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려면 의식이라는 건 변화하려면 어떠한 개인의 의식에 변화한다는 건 지금까지 앞에서 내가 여러 시간을 걸쳐서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백호안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단순하게 뭘 얘기해요? 성인의 성인 심리고 라이프 컨디션, 삶의 조건하고 소셜 컨디션 인바이러먼탈 컨디션, 환경 조건. 이거 두 개를 얘기하지만 이게 다르다는 걸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할 때 변화의 조건이라는 게 변화.
백호환도 라이프 컨디션을 얘기했고, 그 라이프 컨디션은 삶의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뭐였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라이프 컨디션은 그래서 피지컬하고 바이오 컨디션이에요. 그 사람의 신체적이고 생리적이고 하는 그 신체적인 피지컬 컨디션이고 바이오 컨디션이에요. 바이오 컨디션. 혹은 피지컬 컨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은 하나의 확장된 자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컨디션도 그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인간은 패밀리 컨디션에 의해서 이것은 인간의 삶이 다 차이봐요. 여러분이 뭐 이 세계 어디를 가나 전부 다 인간은 바로 우리 가치밈에서는 패밀리에 해당하는 게 어떤 수준의 가치밈이죠? 퍼플밈이었단 말이에요. 퍼플밈. 퍼플밈은 바로 인간의 패밀리. 그러니까 그건 시족, 종족, 그리고 현대 와서 그게 가족과 그룹, 피를 나누지 않은 건 그룹이에요. 자기 패거리. 이것이 세계 어느 뭐 국가를 가고 어느 사회를 가든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패밀리 컨디션. 한 인간의 실제 지배하는 건 그 사람의 실제로 뭐예요? 마인드 컨디션 and soul 컨디션. 이게 뭐냐면 soul and spirit. 우리가 여기서 심층을 다루기 때문에 영혼이죠. 혼과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마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뭐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얘기한 심의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심의식. 이것의 상태, 이것이 가장 지배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라이프 컨디션에 있어 개인의. 이건 전부 다 성장 과정에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장 과정에 각인되고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컨디션을 하는데 이 백호환이 막연하게 라이프 컨디션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환경 조건이죠. 환경 조건. 백호환이 얘기한 건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을 얘기해요. 소셜 컨디션과 내추럴 컨디션. 이걸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사회적 컨디션에서, 사회란 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 이 속해 있는 사회란 건 여러 사회에 다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직업적인 조직, 그 사회는 그보다 큰 사회, 가장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은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 사회, 국가라는 게 이 내추럴, 이게 자연 조건인데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사회적 조건에서 이게 국가 사회예요. 국가. 이게 이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느냐 하는 것에서 또 이 뭐 어디에 태어난다는 건 내가 이 강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카르마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거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느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거기에서 태어나느냐, 우리 지금 현재 인류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뭐 선진화되어 있다고 그게 문제없는 사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평균화된 의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평균적인. 그거는 뭐 모든 국가들 중에서 그쪽이 제일 선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와 함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왜 미국 같은데, 또는 그게 한국에 태어났냐, 어디에 태어났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뭐 완전 다르죠. 또 이북 같은 데에 태어났다. 뭐 완전히 그게 지도청하고 그게 호위 세력들 빼놓고 전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데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또 우리 한국 같은 데 태어나냐.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개인의 변화의 조건이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 가치밈, 의식의 결정의 조건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다 여기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environment condition,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국가적인 거지만 사실은 또 사람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직업적이에요, 직업. 직업적인 사회 조건이죠, 직업. 이 프로페셔널 조건이 굉장히 지배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 과정도 중요하죠. 성장 과정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분야로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직업을 가느냐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교수로 됐다도 교수 중에서도 아주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교수에서부터 아주 훌륭한 의식을 가진 학자에부터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업을 얘기했다고 해서 획일적인 걸 뜻하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배하는 것 자체도 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기예요. 그건 또 물론 건기와 카르마와 그 사람의 성장 환경, 뭐 동전의 앞뒤 갖고 뭐 아주 다 연관되는 데예요. 이런 것이 한 개인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가지고 학교를 나와가지고 20대 중초반에, 20대 중반에 사회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 사회 말고 직업적인 조건, 그 다음에 물론 이 자연 환경, 이 사람이 뭐 정말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데 태어나냐에 따라서 거기서 건기와 낮고 그와 관계없이 벌써 이 삶의 스타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자연 조건이라는 거에서 기후와 환경, 생태, 기후, 환경, 생태 조건이 한 개인의 삶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지리적인 조건이 그게 자동적으로 관계되겠죠. 지리적인. 내추럴 컨디션에는 지리적인 환경, 기후 환경. 이거에다가 이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 하는 것은 이건 공업이에요. historical condition이라는 건 어떤 시대적인 환경. 자, 이거 보면 이 요인이 지금 내가 언급한 주요한 요인만 얘기해도 엄청나게 많은 요인이 한 인간의 나선적인 마음, 인간의 가심 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가치의식들, 심적 가치의식들, 나선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변화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PPT에 내가 나선 변화에 대해서 백호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하는데 가치밈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질문들로 가치밈을 직접 다뤄야 한다 하면서 이 5가지 써놓은 얘기를 보면은 백호환이 표천 가치의식만 다루는 사회 심리학자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직의 리더십을 다루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무슨 조건 하에서 새로운 가치민이 창발하고 깨어나게 되고 새로운 가치의식을 작용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 앞에서 쭉 강의해오면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이렇지 않냐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아주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이 백호환이 놓친 것은 이게 성인의 심리학인 건 사실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베이지 밈에서부터 퍼플 밈, 레드 밈, 블루 밈, 오렌지, 그린까지 6개 일정 의식 자체가 성인 의식인데 이 성인은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의 성장 환경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라이프 컨디션. 하나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오느냐. 성인이 되죠. 그걸 결정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자, 베이지 밈이 좀 그하면 퍼플 밈이 형성하고 퍼플 밈이 그하면 레드 밈이 그하고 그 위에 블루 밈이 나오고 이렇게 창발한다. 이건 허구적인 얘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발달 심리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심리학을 조금 더 하는 사람 다 안다 이거예요. 발달 심리학적으로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지적 발달을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자아의 발달을 얘기하거나 사회문화적 발달을 얘기하거나 물론 학령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그 발달, 심청, 심리적인 그 발달 얘기하는 뭘 봐라 간에 어떤 발달 과정에 의해서 어떤 한 개인이 갖는 그런 의식이 딱 20대 중반 되면 우리가 사회에 나오는 게 정상으로 하잖아요. 물론 빠른 사람은 고등학교 나오고 뭐 20대 되면 나온다 하지만 보통 그런 발달 과정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이게 뭐예요? 인지 발달에서도 사회 문화적이거나 정보 이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아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고전적인 인지 발달 단계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란 말이건. 그럼 그것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학령기 이전의 구체 조작심,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만 인지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에 가가지고 또 구체적인 거, 초등학교 때 페르소나적인 그런 그것만 그거 할 때도 대상에 대한 인지는 하고 인식은 하지만 대상 자체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그것도 이게 뭐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여기 라이프 컨디션에서 아주 병리자기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언어 의식을 가졌겠어요. 최소한도 오렌지 밈 의식하고 그린 밈 의식은 어느 정도는 인지적으로 완전 가치적으로 그한 게 아니라 배우는 거 학습 교육에서 인지적으로는 그린 밈이 중요하다는 그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공동체 환경 생태가 중요하다. 자, 그런 상태에 돼 가지고 사회로 들어간다. 사회는 오늘날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에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회가 어때요? 원시 부족들 빼놓고는 다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은 전부 다 극심한 경쟁 체제예요. 그런 사회에서 딱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인의 가치미 의식을 얘기한다는 건 여기에서 지금 백호알이 얘기하듯이 이런 식의 얘기.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발주로 그것이 깨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조직에 가봤더니 그 조직이 완전히 블루밈적이야. 어떤 보통 사람들이 블루밈의 그런 상태에 있는데 상태가 지배적인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오렌지 빔이나 그린 빔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배적으로 그게 발현이 안 됐을 뿐이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기업이나 거기가 지향하는 거기에 자기가 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여기에서 내가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 해결의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그 갖고 있는 오렌지 빔을 잘 쓰는 거예요. 그건 새롭게 창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5개 얘기들은 읽어보면은 전부 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문이에요. 현실에서 어떻게 인간의 가치의식, 가치밈, 나선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앞에 또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뭐 새롭게 있던 게 위로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강조했어요? 짝군, 그러니까 PRB, RBO, BOG 같은 가치밈을 이해하는 걸 이렇게 이해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쪽에 이것 위에 바로 위에 있게 창발되고 또 그에서 그하면 그 위에 있게 창발되고 이런 식의 표현은 그한다 이거예요. 뭐 여러분 왜 어떤 가치민들은 변화에 쉽게 영향을 미치는 반에 어떤 변화에 대한 시도에도 저항하고 거부하는가. 여기서 변화라는 건 지배적인 가치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드밈적인 것의 삶이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현재 레드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전 세계 그 독재자들, 통치자들 중에 꽤 많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 소시오 사이코패스들 중에 지도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다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가진 선진국은 소수란 말이에요. 오히려 유럽이나 뭐 소수. 그런 지도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이 병리 장애적인 그런 상태의 레드밈층들이 오히려 지배층, 지도층, 통치층을 그하고 장악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럼 변화에 쉽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면 일정 밈에서 그런 레드밈이나 또 블루밈은 뭐예요? 지도층이 아닌 가장 보통 사람들이 순응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가치밈이 어떤 겁니까? 블루밈이란 말이에요. 블루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명화 된 사회에서는 가진 자가 아니고 범죄자 집단이 아니면은 범죄자와 가진 자 집단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드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주술에 걸린 퍼플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과 통치자들과 주요 집단은 우리나라 경우는 주로 어디에 많이 걸려 있어요? 베이지 밈과 퍼플 밈과 레드 밈, 블루 밈. 이것에 부정적이고 병리적인데 갇혀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얘기하는 쉽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왔을 때는 블루 밈에 있는데 근데 지진이 왔어. 블루 밈이라는 건 제도, 법, 규범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위의 의식이 지배적으로 발현이 안 된 그린밈 정도 수준이라 안 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진이 왔다, 천재지변이 왔다, 아니면 자기가 쫄딱 망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에나 어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쉽게 확 변한다는 건 아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부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나 삶 그거에 꽉 집착하고 또 그것이 다인같이 그런 의식에 딱 갇혀있는 그게 가장 심한 게 어디겠어요? 여기서 지금 저항하고 거부가 저항 정도가 아니라 거부를 한다 이게. 안 변한다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아주 많은 보통 사람들이. 그건 어떤 의식이겠어요? 블루밈인데 블루밈의 특징이 뭡니까? 인습적이고 블루밈은 모든 게 흑백 이분법적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강하지 않는 그런 블루밈이 그게 심하다는 얘기지. 인습과 관습과 법, 제도, 규범, 윤리, 또 국가 단위로 우리 이 인간은 살아가니까 국가의식. 이게 나쁜 게 아니게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학교 대학교 다니고 할 때 낭만적이고 실존까지도 그해보고 실존은 어디에 그린밈 가야지만 실존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50대, 60대 이상 가면 다 어디로 가요? 7, 80%가. 다 지금 블루밈에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속된 말로 얘기하는 꼴통. 또 이 사람들은 더구나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나선 동력학적으로 이게 보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게 블루밈이 불건강하고 나쁜 쪽으로 가면 어떤 성향이 생기냐면 이분법적인 데다가 확정 편향이 오고 그 확정 편향을 부추기고 완전히 거하게 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디지털 시대. 이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온라인, 유튜브나 SNS나 더구나 그 나라가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고 언론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다 어디로 가있어요? 걸로 가고 또 언론도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정권 자체가 완전히 어떤 뭐 극단적인 보수 정권이다 하면 어때요? 그런 정보만 계속 받으면 이 사람들 어때요? 블루밈에서 이분법적이고 흑백적인 거 플러스 가장 나쁜 게 뭐예요? 확정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확정 편향에 갇힌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고 인지적으로 좀 그거 하지도 않고 젊었을 때 스마트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퇴화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직업으로는 전부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가진 자는 계속 나이 들어서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직업적으로 뭐 교수다 관료다 또 군인에서도 뭐 높은 군인이다 뭐 해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정말 지도적인 위치에서 그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리얼한 가치밈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란 게 이게 그게 맞는 거겠어요? 맞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백호환이 나선 동네에서 가치밈과 가치밈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조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조직에서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변화같이 보이는 것들. 그건 내가 분명히 했지만 조직이란 것은 그게 공적인 조직이 있든 그 사람의 속된 말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어때요? 생활의 수단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변화가 가치밈의 변화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백호환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직에서도,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이든지 그 사람은 사회에 속해 있어요. 물론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죠. 자연에 산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탈사회 해가지고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치밈 여기에 속하지 않고 그 사람 순수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 환경 조건은 자연의 환경 속에 들어간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사회 속에 모든 다양한 직업에서 또 자기가 거하고 있는 조직 자체는 작더라도 그 조직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 이외에 최소한도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거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조직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 조직의 하나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무슨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조직에 대한 리더십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백호환이 봤던 피상적이고 표층적이고 한 그런 식의 그게 아니고, 그럼 뭐 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변화의 조건을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 백호환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 조건으로서 통찰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과 달리 실제로 앞에서 내가 강조했듯이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현재 상태로서 삶의 조건과 환경 조건 다양한 것 때문에 어느 것이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밈 자체라는 게 R, B, O, G 이렇게 했을 때 베이지는 하나의 개인, 인디비듀얼한 거고 버플은 사회적인 거고 R도 인디비듀얼하고 베이지도 사회적인 거고 이건 인디비듀얼하고 이것도 사회적인 거고 이 중심적인 게 바로 이게 개인 자기 중심적에서 이게 사회 중심적인 그걸 갖고 있는 가치 밈이지만 또 이게 레드 밈이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한다고 해서 모든 삶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개인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지만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아래 위에 사회 중심적인 것이 같이 하나의 이 동반된 이걸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레드가 중심이지만 이건 항상 PRB로서 이게 강해요. 이거에 지배를 받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다. 아마 이거 사회적이면 아래의 개인적인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거나 병리적인 사람들은 이걸 나쁘게 활용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어떤 사람이 블루밈인데 블루밈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분법적이고 완전히 보수 이념. 블루가 지배하는 건 이념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나 종교냐 경제냐 무슨 사회에서 다 이념이 이게 중심적이에요. 이게 사실 이념 중심적 이념. 이 사람이 어떤 상태 건강하거나 불건강하거나 병리적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갖는 법, 제도, 규범들.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래요. 레드도 그러고 제일 중요시하는 건 신화적인 지도자예요. 보수일수록 신화적인 지도, 힘 있는 지도자에 열광을 한다 이거예요. 또 레드는 뭐예요? 제일 힘 있는 자한테 절대 복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보통 보수도 하면은 가장 여기 뭐예요? 이건 이럴 때는 뭐예요? 지배자, 가진 자, 계층, 외려, 신화적인 힘 이거를 중시하지 이 사람이 도덕적이냐 우리가 지금 비판하듯이 이 사람이 물질 중독이냐 소유 중독에 걸려있냐 이런 걸 보는 비판적인 의식 그 위에 우리가 존재적 삶이나 우리가 오렌지에 대해서 건전한 그걸 갖다 했을 때는 갈 수 있는 이런 걸 안 갖는다 이거예요. 강력한 힘 이걸 갖다 자기들은 필요할 때 그걸 갖다 활용하고 의존하고 그 사람들 오렌지에 대한 걸 어떻게 해요? 오렌지가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블루밈적인 어떤 리더야 어떤 조직에. 그러면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렌지적으로 강요하는 게 뭐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솔루션을 내라. 밤을 새우든지 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렌지 밈을 어때요? 제대로 그거 하는 거예요? 오렌지 밈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전문적인 고도의 그런 문제들 이걸 해결하는 걸 구성원들한테 요구하고 그걸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짝으로서 다 그거 하는 거지 단지 지배적인 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는 같이 변한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가치밈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가치밈 체계 이게 우리가 가치밈 상태가 이게 세 가지가 아니죠. 셋으로 이게 나눠서 가는 거죠. CAO다, PUH다 이렇게 해요. 이건 뭐예요? 클로즈된 닫힌 의식이고 완전 사로잡힌 열린 가치밈 의식이. 그럼 이 사람이 가치밈 의식인데 이게 주로 이제 이거는 조직과 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완전히 딱 갇혀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 그것만 고집하면서 하는 사람이냐 열린 의식을 가진 사람이냐.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개인 자체로서 뭐 병리 장애적인
불건강한, unhealthy, 건강한. 그게 뭐예요? pathological, unhealthy, healthy. 이건 어떤 조직의 외적 컨디션이에요. 외적 환경, 작업, 일에 대한 조건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내적인 게, 이게 라이프 컨디션에 해당하죠. 내적인 개인의 가치 및 의식이에요. 이것이 이 상태에서 이게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쪽에 있느냐 이게. 그럼 이 변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RBO다. 보통 현대인들 지배하는 건 RBO라 봐, RBO. BO다. 이게 의식의 변화, 가치, 의식의 변화, 상승적인 변화다. 상승적인 변화다 하면 이게 P에서 R, 그 다음에 이게 B. 이렇게 변화하는 게 이게 패솔로지컬한 상태에 있으면 위로 가는 게 다 패솔로지컬하다. 상승이 지금 여기에, 만약 여기에 패솔로지컬하다. 이 패솔로지컬한 데서 이 퍼플은 뭐예요? 자, 퍼플의 특징. 퍼플의 은헬시의 패솔로지컬하거나 은헬시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게 지배적이다. 이게 지배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그게 뭐겠어요? 어떤 힘이. 퍼플이란 게 이게 무리예요, 무리. 자기 무리만 그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 또 우리나라 또 그래요. 주술에 빠져 있어요. 퍼플이 바로 그거예요. 무리 중심에 주술 중심으로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식에 가있다는 건 그 자체가 불건강하고 병리적인, 심한 병리적인데. 이런 사람이 P로 갔을 때 이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헬시한 P가 돼가지고 위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P 헬시한 상태로 가가지고 위로 R 헬시 또는 이게 중심에 있던 B 헬시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 이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게 더 지배적으로 하는 건 이거 갈수록 더 어때요? 힘, 권력, 가진 것, 소유 이게 점점 더 중독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권력과 소유죠. 이게 또 위로, 여기에서 여기 위로 간다면 또 완전히 이건 뭐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극단적인 이분법적이고, 이분법이란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전부 다 잘못됐다, 이게. 근데 그게 병적으로 오면 어때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적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적이라, 이게. 이건 완전히 권력에다 이러고 할 때, 이건 자기, 여기 무리하고 같아. 요 무리죠. 무리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무리. 요것이 진이고, 이건 뭘 하느냐. 이 바깥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건 적이라면 적. 싸워야 할 대상인데. 그리고 이 확정 편향. 이게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걸 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의식의 치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치유받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치유받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대개 뭐야? 여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무슨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 계층, 권력자, 통치자, 독재자.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이거나 사이코패스고 범죄 집단의 대표적인 게 마피아. 이쪽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뭐겠어요? 퍼플의 사교 집단들. 자, 이런 집단들은 이거는 여러분의 치유의 대상 밖이란 말이에요. 치유 불가예요. 이건 치유 불가. 변화가 불가하다. 이 사람들은 패솔로지컬하게 아래 위로 여기에 갇혀서 거기다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만족 안 하죠. 아까 내가 얘기한 베이지 이쪽까지 간다. 베이지. 요것도 아주 꼴통 베이지.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예외고 여러분이 대상한다는 것은 패솔로지컬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언헬시한 상태에 있는 보통 사람들. 저희한테 오는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심약하기도 하고 착한 면도 있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힘있고 권력을 가진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게 뭐냐면 치유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나 범죄 집단이나 뭐 이게 건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유능한 치유자라도 아무리 정신의학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물론 정신의학은 그런 사람들 가서 사회적인 문제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하는 거지만 치유라는 걸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치유 대상자는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는 조직이든지 개인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베코아는 조직에서 치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케이브라는 말 써요. 케이브 people. 이 사람은 치유를 쓰지 않고 변화의 불가를 얘기해요. 변화 불가. Citizens against virtually everything.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있는데 꼴통이야.
변화하지도 않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조직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한 거 그거하고 뒤에서 온갖 나쁜 짓 하고 하면서 자기 그하는.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백호하는 조직의 리더십을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변화 불가하니까 쳐내야 된다. 조직에서. 그건 당연히 얘기지. 치유를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치유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냐? 치유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라는 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혼의 위축이에요. 혼이란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존재적 자아가 혼이에요. 이 혼이 갖고 있는 건 의지예요, 의지. 심리학에서도 의지를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무슨 의지야 이거는? 생명력에 대한 의지야. 자, 이거는 밈으로 따지면 어디 밈이겠어요? 생명력의 의지를 발현하는 레드 밈이에요. 아들러적이에요. 아들러가 바로 이 권력 의지. 그게 아들러는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서 열등의식이 뭐 인간한테 다양한 형태로 그 열등의식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자기 현재 상태로부터 벗어나가자 그 위로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 신분이든지 계층이든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했는데 이게 의지예요. 의지를 갖는 생명의 의지예요. 이게 혼인데 혼은 이게 바로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 혼과 관련해가지고 이 신경정신의학에서 딱 적확하게 얘기하는 두 개가 바로 뭐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성격 자체를 갖다가 검사하는 우리가 MBTI라든지 애니아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캐릭터, 인격, 또 기질, 템퍼러먼트까지 하는 TCI 검사라든지 아마 MMPI든 뭐 여러 가지 그게 성격과 개성과 뭐 이게 기질 이걸 그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 혼이란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인간이 병리적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제 이게 혼이 위축이 돼 성장하죠. 위축이. 이게 성장 환경에서 조건이죠. 성장 조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주로 이게 혼이 위축이 되는 것은 유아기와 아동기. 주로 이제 영유아기에 그하게 많은데 근데 그러면 혼이 위축이 된 것에 그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게 영유아기가 대부분이 지배적이지만 영유아기가 아닌 그런 식의 혼의 위축의 케이스는 나 같은 경우에 혼의 위축이 됐던 그거는 언제 나오냐면 바로 전쟁 6.25 때 내 극단적인 거지. 그 전쟁 때 겪은 트라우마와 콤플렉스 그때 혼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7, 8, 9 이런 시기에 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오히려 프리스쿨링 에이지에서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스쿨링 에이지에 그렇게 했던 케이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했던 게 그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된 혼이 이게 뭐냐면 에고 디스토닉한 오토 플라스틱한 이런 상태로 된다. 성격의 변화가. 성격을 이 사람들은 장애로 하는데 이 장애라는 게 심하면 이게 한 증후군 정도까지 심한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이질적이고 자기 변형적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그 다음에는 그냥 자존감이 좀 하락하거나 정체성을 갖다 혼란이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게 공황, 불안, 우울, 강박, 신경증, 스트레스, 감정, 정서. 여기 소위 우리가 상담 심리에 주로 다루는 이것이 전부 다 혼의 위축과 관련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런 혼의 위축으로 해서 나타난 부정적인 자아. 그것이 또 뭐냐면 혼은 바로 이게 뭐예요? 혼의 어떤 이 의지 욕망은 뭐로 통해서 발현돼요? 뇌가 뭐예요? 뇌가 지정의로 나눠져 있다면 지정의로. 지는 바로 인지란 말이에요. 인지. 정은 감정 정세, 대뇌 변형계. 의와 행이 바로 이게 혼의 혼의 추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추동이라 그러지. 그래서 의지와 행동이 나온다. 이게 뇌를 통해서 나와요. 뇌에 이게 사부 뇌의 특징이에요. 사부 뇌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혼이 한번 불안, 두려움을 어릴 때 우리가 인지 발달해서 전 조작심 수준 아이들이 감각, 운동적이고 정서적인 밖에 언어적인 심적 자아가 생기기 이전에 인지적으로 고정 상태는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그냥 감정 정서적으로만 가다가 3살에서 4살, 5살 이때 심적 자아가 생길 때는 인지적으로 어때요? 또 언어도 하고 뭐하고 전 조작심 수준. 그런 시기는 어때요? 상대 입장이라는 건 알 수도 없는 거고 아직 인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대상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친정 탁 얘기하면 감정이나 그걸 갖다 탁 치게 되면 아이의 무의식에 그게 같이 그 사건에서 팍 각인된다 이게. 그럼 뇌는 어떻게 되면 그때 딱 각인됐잖아. 그다음 뒤에 그거 유사한 게 생기면 어때요? 점점 더 정폭된다 이게. 이게 혼과 뇌를 얘기했다 뇌와 혼. 지금 문제는 이게 일으키는 건 원인은 작용인은 뇌와 혼은. 이거는 완전히 상의 상수적이야. 상의 상수. 서로 의존하고 서로 따른다 이거예요. 그 얘기만
뇌가 한번 이렇게 딱 각인되면 혼은 이게 뇌는 이게 뭐예요? 뇌에 의해서 딱 한번 되면 그다음에 중추 신경을 통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한번 그거 하면 어때요? 자한 자극이면 탁 해서 그냥 똑같이 딱 반응해요. 근데 강도가 반복되면 더 심해져요. 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 혼이 야 뇌야 이거 들렸어. 그게 아니야. 혼은 같이 그냥 공포와 불안과 이걸 가는 거예요. 혼인 뇌의 반응에 의존한 거예요. 또 뭐예요? 비엔나이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 면역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돌아가는 스트레스와 이런 게 샘축이나 HPA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긴급하고 뭐한 게 이게 혼이 그래서 하면 이게 어때요? 이게 혼이 컨트롤 못하는 거야.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이지만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게 외에는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좋은 상담가 만나고 해서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구할 수는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명상이나 마음챙김이나 이런 걸 지도하고 깨어나게 하면은 그게 달라지는 거지. 그게. 그런 치유자가 아니라면 벗어나는 길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치유 상담 전문가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역설치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패솔로지카라고 이게 뭐 완전히 의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또 범죄 집단이나 또 이상 성격자 그걸 내가 얘기하는 혼적 장애라 그러지 않고 혼의 위축이라 난 말을 장애란 말도 안 써요. 위축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장애예요? 자기가 위축이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하락되고 하면서 할 때 그 대상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어때요? 투사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막 그하면 이거는 이제 장애예요. 위축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투사하고 부정적 방어 기제를 막 강화하던데 이 사람들.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그게 코엑스화 되니까 점점 더 강화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어때요? 그런 사람들도 치유의 의지만 있으면 영적 장애자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성찰치료 돼가지고. 그렇지만 치유 불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소시오 사이코패스와 범죄 집단과 그 다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그건 영적 장애라고 해요. 영적 장애. 그러니까 영혼의 영적 장애. 이건 아주 심한 카르마 장애. 영적 장애는 이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다른 영적 장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쪽은 오히려 어때요? 영기와 혼기가 어떤 사람들이야? 영의 기와 혼의 기와 영적이나 영혼의 장애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강한. 타고나기를 강한 사람들이 강해요. 그런데 영적 장애인데 이게 강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장애 됐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나쁜 영적인 기운들, 이게 쭉쭉쭉쭉 빨아 들어와요. 빙의들은 이 유혼들이 어떤 이 영적으로 그냥 허약하고 뭐 하면 그런 기운 속에 쑥쑥쑥쑥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그하고는 또 다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애 아니고 혼적 위축 장애. 장애는 아까 내가 얘기한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혼기가 위축이 됐지만 혼기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를 발달시켜가지고 투사라든지 자기 합리화라든지 부정적 방어 기제를 갖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 이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지만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사실은. 왜 축복이야? 요즘에서의 여러분 하는 치유자들은 치유 현상에 대해서 현상만 이렇게 완화시키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도 요즘 마음챙김, 명상 이것 쪽으로 이끌려가도록 한다 그 사람 스스로. 물론 그까지 단계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치유에서까지만 그게까지 가도록 하면은 그런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치유에서 스스로 그냥 깨어있는 삶 깨어있다고 해서 24시간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또 자기가 어떤 안에 있는 카르마로 가져왔던 아니면 금생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팍팍 터져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거니까 그 탁탁 터져 나오는 것을 마음 챙김이나 이걸 기본으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그걸 대상화해서 조금이라도 본다. 처음부터 그거 잘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하면 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완전 자기 동일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동일시하고 자기의 그 대상에다 막 투사하는 사람들은 막 투사하고 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위축돼가지고 점점 더 해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자살한다 이거 하지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한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분의 내담자들은 사실은 이번 생이 의지에 의해서 혼이 되살아나가지고 다양한 치유예요. 다양한 여러분이 하는 그 치유 명상 기공, 요가도 그렇고 뭐 소마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하는 치유 명상 기공 같은 것을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혼이 되살아나게 하는데 가장 그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치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살아난다 혼이. 그럼 의지력도 점점 살아나고 강해지고 스스로 각성하고 자각하고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하는 이런 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생이 어때요?
반전이 일어나는 생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평생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백호환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진 변화의 조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서 뭘 얘기하느냐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잠깐.